그 작가님 책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면 리플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비유가 돼 있는데 리플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5년, 10년 가지고는 못 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본다면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인오너원의 호스트 돈봉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리플 빅뱅의 저자,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창원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도서 리뷰를 좀 할 것 같아요. 먼저 수많은 코인 중에 비트도 이더리움도 아닌 굳이 리플에 대한 책을 쓰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사실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책 제목이 리플 빅뱅이다 보니까 돈봉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XRP만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고 처음 접한 코인도 역시나 이더리움을 저는 좀 먼저 접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XRP 자체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탑 3 안에 들어오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XRP에 대한 코인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이더리움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XRP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파보게 되니까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을 하는 코인은 XRP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 책의 이 부제목처럼 모든 돈들이 미래 CBDC의 세상에서 XRP가 하나의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해당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리플의 기본 개념과 다른 코인에 없는 독특한 효용성이라는 건 혹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의 온라인 금, 이제 디지털 골드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앞으로 뭐 이제 증권에서라든지 뭐 부동산 계약에서라든지 많은 RWA 시장이 펼쳐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XRP가 그 결제를 담당하는 정말 그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코인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RPCA라고 해서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제 뭐 다른 코인들이 POW나 POS 기반의 그런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면 XRP 같은 경우는 POA 기반의 그런 합의 메커니즘 과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매우 트랜잭션이 빠르고 좀 결제 처리 속도라든지 그런 결제 효율성,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면 리플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비유가 돼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어떤 점에서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채택될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정말 말 그대로 온라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반드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자산 클래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같이 모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 블록체인의 본질, 이 비트코인의 백스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P2P 캐시 시스템이죠.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온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록 크기 하나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고 TPS 자체도 10건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 결제적인 부분, 또 리플사의 비전 자체가 가치의 인터넷이다 보니까 정말로 쓰임이 있는 그 유틸리티라고 하죠. 효용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코인은 XRP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 이제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 온라인 석유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XRP는 가장 큰 유틸리티, 정말 쓰임이 그 정도로 많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좀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리플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사실 5년, 10년 가지고는 못 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본다면 저는 XRP가 사실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하나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결제에 사용될 유틸리티성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부호가들이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 부호가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나라들이 계속 모아갈 텐데 리플이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럼 거기서 어떤 거죠 혹시? 네. 네. 저는 이 XRP 코인 자체가 이 하나의 뭔가 페이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제망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스위프트라고 하죠. 세계 200여 국가 이상에서 모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코드 안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범지구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플렛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미루어 보더라도 한 16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 커져가는 시장 규모와 함께 뭐 RWA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자산의 토큰화까지 합세가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이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올 것이고 현재 그 스위프트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뭐 벌써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ISO 15022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지금까지 쭉 써왔다면 이제는 ISO 2002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의 완전한 마이그레이션 시점을 점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코드와 리플사가 개발한 그 XRP 레저 기반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랑 이 궤를 같이 한다.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중소형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거시 금융권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이 도매용 CBDC의 세상이 열렸을 때 그 도매용 CBDC의 유틸리티에서는 저는 XRP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은 넘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기열을 놓고 본다면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을 건전한 돈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코인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건전한 돈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비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은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 세력들 그런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리플사가 발행한 RLUSD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RLUSD 코인도 이제 독립 신용평가 기관인 블루칩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인 A 등급을 받았고 또 최근에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I 멜론은행, 뉴욕 멜론은행에서 이제 수탁하기로 또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또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 하는 하나의 수탁 업체로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뭐 신청이 돼서 이제 진짜 승인을 해줄지 말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레거시 금융과 함께 병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페이먼트도 혁신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뒷단에는 CBDC 플랫폼으로 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런 연결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충분히 이런 건전한 돈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미래에 그 브릿지 통화를 넘어서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인 투자자 그 분들을 위해서 브릿지 통화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기축 통화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 뭐 토크노믹스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리플 원장 안에서 이 XRP가 어떻게 소각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 자체 먼저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소각과 총 발행량에 대한 얘기는 나오니까 일단 리플사는 하나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리플은 하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하나의 회사고 그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고 하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를 띄고 있죠. 그 레이어 1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소각되는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없어져 버리는 코인 자체가 우리가 바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코인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좀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하나의 회사, XRP 레저라고 하는 것은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XRP라는 코인은 그 리플 원장이라는 망 안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유틸리티 코인이다.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XRP 0.00001개가 평균적으로 소각이 됩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희소성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 거래량에 따라 이 속도에 따라서 스팸 공격에 대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수량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데 아무쪼록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XRP에 대한 희소성은 높아진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조금씩 뭐 카카오뱅크도 붙고 토스 쪽도 붙어서 막 만든다 이런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EUROP나 EURCB도 있을 거고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XSGD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브라질 헤와라 기반 뭐 호주 달러 기반 뭐 여러 가지 팔라우 달러 기반 등등 그런 각국의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리플 원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그들끼리 법정 화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디지털 시대에서 리플 원장을 활용한 하나의 결제를 하겠다.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되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기반의 회사이자 또 중앙화된 성격을 좀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 부채 그리고 이제 이 탈달러화에 대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XRP라고 하는 한 코인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국가 부채를 리셋하고 그들이 화폐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 또한 이런 XRP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적인 흐름보다도 조금 더 10년, 20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잠재성에서 좀 녹여진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플의 그 쓰임 중에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쓰임도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RLUSD가 이제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네, 사실은 네. 이제 계속 부채를 찍어내서 미국채라 그러죠. 국채 네. 찍어내서 계속 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 8월부터 원화로 3천조 되는 미 국채를 찍어냈고, 근데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서는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미국이 가장 충격적인 일을 했는데 스위프트망 잠그면서 러시아의 달러를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변국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달러 들고 있어도 이거 미국이 그냥 잠궈버리면 쓰지도 못하네. 점점점 탈달러 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지위를 올려놓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그 안에 계속 돈이 돌게 하고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장악력을 넓혀가면은 옆집 철수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이제 뿌리 내려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하는 건데 리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혹시? 네,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4가지의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다음에 이제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결제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CBDC 플랫폼을 또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탁 사업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돈봉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런 달러 패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말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일본에서도 미 국채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1대1로 이제 달러로 패깅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이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이 지니어스 액트 정말 천재 법안이구나. 미국에 대한 달러 패권을 점점 강화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의 큰 그림을 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굉장히 우방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미 국채를 계속 던지고 있고 작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페트로 달러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1970년대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맺었던 그런 협정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러우 전쟁 2022년도에 발발이 되면서 스위프트
2.0의 방에서 완전히 러시아를 배제시켰죠. 지금도 배제시켜놨고 그때 이제 루브라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탈달러화에 대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달러의 힘을 빼는 과정에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막 찍어내는 것 중 하나는 마지막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물 빼기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역사가 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좀 떠오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플 빅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기축통화에 대한 가능성, 뭐 먼 미래에는 또 XRP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까지 넘을 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저의 완전한 개인적인 뷰고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에 대한 또 단기적인 강세가 오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가님 말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되다 보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게 리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듣는 분들이 뭐야, 저 어떻게 비트코인을 뛰어넘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저 되게 편향적인 시각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듣고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달러화가 계속 지속되고 그 안에서 이제 리플이 쓰임이 생기면은 충분히 비트코인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